화요일에 명의들의 복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뜨거워진 오늘입니다. 자, 그리고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엄청 뜨거웠다가 특히나 지난주 한 중반부까지 굉장히 뜨거웠다가 조정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보합권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 증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 유튜브 공방 매주 월수금 드리면서도 자주 드리는 코멘트지만, 지금은 우리 스탠스 자체를 위아래 좀 같이 열고 봐야 되는 이런 형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가요 했을 때, 주도주권에서는 좀 담아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또 일부 순환매를 통해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챙겨가는 구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순환매를 좀 잘 노리는 형태가 아주 유리한 시장인 건데,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화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복귀 드리면서, 오늘 중요한 재료가 있었고 찬스가 아직 남아있는 애들이 있고, 또 글로벌에서 지금 주요 키워드로 잡히고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끝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승 종목 수가 약 한 1,700개 정도 되고요. 하락 종목 수가 한 800개 정도 됩니다. 자,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 수는 많았습니다. 근데 시장 전체를 보게 되면 약간 갸우뚱해지는 측면들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지점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코스피를 놓고, 자, 분봉으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15분봉이에요. 자, 오늘 장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 출발할 때, 넥스트레이드부터 해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좋은 레벨을 유지해 주다가 이제 오후로 넘어가는 시간대부터 해서 강하게 차익 실현이 좀 지속이 되는, 그리고 장 막판 3시 정도, 그리고 2시 반 이후 정도 부근으로 해서 차익이 좀 세게 쏟아지는 형태를 보여줬는데, 사실 여기서 이 큰 음봉의 캔들을 만들어냈던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근에 좋았던 대형주들 중에서 차익이 많이 발생했던 점이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시장, 좋은 거 같이 출발했는데 결국에는 종가상 많이 하락하고 마감을 했네 정도로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구체해서 봐야 되는 건, 당분간 저는 뷰 자체를 지수에 대해서 상방 랠리가 막 세게 나온다 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는 위아래 둘 다 열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할 겁니다. 자, 분봉상 보게 되면요, 최근에 6월 말부터 해서 상승하락 계속 반복이 나옵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누워 있는 거죠. 옆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런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략을 순환으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이 명인들의 복귀에서 종종 이야기 드리는 순환 장세 있죠? 업종이 좀 쏠려 있고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내려가는 구조, 이런 형태입니다. 자, A, B, C 섹터가 있으면 주도주군은 제가 막 정해드렸죠. 여기서도 많이 이야기 드렸고 공방에서도 얘기 드렸고, 주도주에서 A가 올라가는 구조 잡히면 B는 눕고 C는 내려가는,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좀 덜해지면 B가 눕는 게 아니고 B도 내려가는, 결국엔 A 혼자 살아남는 하루하루가 다른 시장이 생깁니다. 왜? 다음 날은 이제 B가 올라가고요, 나머지가 눕거나 내려가거든요. 그 다음 날은 C가 움직이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그러면 내가 당일날 아침에 A가 움직일 거니까 이거를 올라가는 데서 탁 잡아야겠다 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귀신같이 물리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같은 때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깔아두기 형식으로 보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깔아두기. 그럼 이게 무슨 방식이냐면, 종목들은 어차피 지금 움직이는 데 정해져 있죠. 여러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낙폭 나오는 애들, 또 재료 있는 애들 포함해 보면 몇 개 없습니다. 소비재. 어제는 화장품, 피부미용 굉장히 강했죠. 오늘 움직이는 애들 보면 금융지주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명인들의 복귀에서 지주사 금융 열심히 보셔야 된다 얘기 드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 좀 챙기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주사가 움직이면 또 다른 애들이 쉬어가죠. 와중에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조금 사이드에 있지만, 그리고 중심에 같이 있는 산업재들, 조선방산,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조정 나올 때 잘 깔아두면 지금 같을 때는 수익 보기는 굉장히 편해지는 장세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움직이는 동향을 보고, 이럴 때는 깔아두기 전략으로 봐야겠구나 정도는 유추할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해서 시장의 오늘자로 또 중요했던 얘기들, 글로벌 얘기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지주사
금융주들 좋았죠. 특히나 지주사가 좋았는데, 자, 7월 1일입니다. 오늘 하반기 출발이죠. 근데 3일 내일 모레 얘기하는 겁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초당적인 법안이 돼가고 있습니다. 양당이 둘 다 오케이 하고 있어요. 원래는 기존 스탠스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해야 된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집어넣어야 된다. 소액주주가 소외받고 있었던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스탠스였다라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의견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정도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대감을 머금고 있는 게 오늘 움직인 지주사들이다 정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어제자 공방에서도 다 짚어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챙기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HS 효성 같은 경우는 이미 상한가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원익이라든지 나름 좀 가볍고 작은 지주사들은 좀 세게 많이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무게감이 있는 SK나 HD 현대 같은 기업들도 상승분을 만들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지주사 안에서도 좀 등락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아직 내 건 안 가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있습니다. 뭐냐? 요즘 저도 이제 관련된 의견들을 막 듣다 보면 이 상법 개정이 되면 이제 모든 게 끝난다. 이제 모든 악재 노이즈가 다 끝나고 위로만 간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그런 겁니다. 상법 개정의 우리 기준은 사실상 그동안 너무나도 시장의 평가를 못 받았던 기업들, 그리고 시장의 평가받기를 원하지도 않았던 기업들, 저 PBR 종목들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PBR 보면은 지금 막 0.1배 나오는 기업들도 있어요. 자산 대비해서. 그러면 얘네들을 0.8배까지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수많은 규칙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페널티도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왔을 때 어떤 어드밴티지를 줄 것인지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주사 같은 애들이 지금 수혜를 받는 거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지주사는 지금 자사주가 많아요. 저 PBR도 해당이 되지만 많이 올라와서 저 PBR 해당이 안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시세가 나와가지고. 근데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50%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시장에서 나온 얘기들은 자사주 뭐 전면 소각한다 이런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네, 상장되어져 있는 지주사 회사가 자기 자사주를 50%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소각해라 하면은 그거는 굉장한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가 되니까. 근데 물론 이 자사주에 대해서 어디까지 터치를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이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상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통과가 되는 것 1차적으로 중요할 것이고, 그 통과된 내용 뜯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사주가 더 중요해 보여요. 주주 충실 의무 뭐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이 자사주를 어떻게 매입할 것인지 어떻게 소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가 되지 않으면 생각보다 효과가 좀 미미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까지 우리가 기다려봐야 된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제 만사형통할 것 같은 분위기가 저는 좀 다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면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시장이 원하는 형태, 제가 방금 이야기 설명드렸던 형태가 안 나오게 되면 차익 실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럼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됐을 때 주요 기업들 중에서는 저는 내려가면 다시 잡아야 되는 또 애들도 보인다라고 정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상법 개정이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이 종목 좋아요라고 의견 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제가 제 유튜브 김근우의 근본투자 통해서 상법 개정 통과됐을 때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주사, 금융주들 정책 수혜 가능성 높은 애들이 움직였다라면, 이어서 좀 등장하는 노이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렸었죠, 지난주에도. 결국 서클이랑 같이 갈 거라고.
지금 서클 인터넷 그룹이 6월에 상장해서 랠리가 엄청 나왔어요. 299달러까지 갔는데 다 빠졌죠, 지금. 200달러 이 정도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노이즈들은 많습니다. 제가 뭐 뉴스를 읽어드리진 않을 건데 국내 재료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 있는 CBDC 같은 경우도 지금 2차 테스트가 진행돼야 되는데 여기서 발 뺐죠. 하늘에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해야 된다. 정부 정책이랑 결을 같이 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 재료가 지금 붙고 있는 거는 국내입니다. 지금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업비트죠. 그리고 네이버페이가 합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파트너로서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참고로 스스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 지금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건데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지닐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요. 오늘 이제 관련주들 보면 이제 클라우드 하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LG CNS 이런 애들 반등이 세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반할 결제 얘도 반등이 지금 세게 잡혔죠. 상한가 마감을 했었었는데 본장에서는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풀렸네요. 그리고 덧붙여서 보면요. 다 올라간 게 아닙니다. 기존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미투운 같은 기업들도 있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여기 반등이 나오는 뷰가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계속 서클이랑 같이 가요. 이제 국내 모멘텀은 저는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봅니다. 이제 국내에서 붙는 게 알파 정도라면 결국 이 서클이 이제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기술적으로는 이번 주 중에 반등이 나와야 이제 정상적인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최근에 들어왔던 유동성 대비해서 측정을 해보면.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중에서 선발대로 움직인 애들은 서클을 움직이는 것과 좀 별개로 가서 움직일 때 차익이 좀 나올 수 있지만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 안 나온 애들은 좀 들고 가볼 법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달러를 기준으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실제 이제 미국의 정책 단위로 해서 수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서클 같은 기업들 대표적이죠.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중요한 건 국내는요. 시장성이 많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글로벌 모멘텀이랑 같이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주가 퍼포먼스가 다음 차시 이제 반등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매도로 접근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좀 시간 걸리면 다음 주 초반부 정도에 지금 쉬고 있는 애들이 세게 한번 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적절히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정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재료들이 플러스 알파인데 붙어주고 있고 이제 서클 움직임만 좀 남았는데 오늘장 내일장 서클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래서 오늘자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물론 다 같이 움직인 건 아니지만 일부 종목들, 다날 같은 종목들이 먼저 쏘는 형태를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오프닝 때 봤었던 지수 차트 보면 어떻게 돼 있었죠? 자, 양봉을 오전에 9시에 이렇게 만들었다라면은 고점 살짝 만들고 이제 쭉 빠지고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음봉이 하나 있었죠? 네, 이거 누가 만들었냐?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현직 사장이었던 분을 이재명 정부의 산자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 그리고 물론 앞으로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임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모멘텀을 받았고 이번 주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좀 같이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현대건설, BHI 이 정도가 이제 대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애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좀 붙었던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게 뭐 태웅이라든지 뭐 더 많죠. 뭐 수산인더스트리나 많은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의견 드렸지만 이거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매도했죠. 네, 수익률이 이제 100%대에서 200%까지 완료를 하고 얘는 끝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끝낼 때 뭐라고 코멘트를 드렸었냐면 이 종목 끝내서 저희가 팔았을까요? 아니요.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단기 과열권으로 진입되기 때문에 단기 과열권은 고가 변동성이 발생해요.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되겠다. 1차적으로 챙기자고 챙겼던 거고 그러면서 같이 드렸던 얘기가 이거 내려오면 다시 잡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조정의 출발 정도가 발생했다고 봐요. 가격 메리트 구간 전혀 아니죠. 이건 고가 횡보 구간입니다. 그래서 더 빠져야 되는데 이런 구간이 발생하게 되면 뭐가 있냐? 얘 대장이기 때문에 밑에 애들이 더 빠져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원전주들은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 후발성 뛰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 특히 기자재 기업들은 찬스로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이 이게 오늘 차익이 좀 나오니까 이것도 끝났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올해 출발할 때 그런 얘기 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 기억에는 2만 원, 2만 초반? 2만 1,000원 이럴 때 명인들의 복귀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올 한 해 내내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요. 같이 이야기 드렸던 게 엔터주였습니다. 계속 관심 가지셔야 돼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거 빠져도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선방산 잘 생각해 보면요, 작년에 올라갔다가 빠지면 이것도 비싸다고 안 사죠. 근데 거기서 사면 거기서 또 2배 갑니다. 그럼 또 올라가면 팔아요. 기억나시죠? 조정 나오면 내가 여기서도 안 샀는데 여기서 사야 돼? 여기서 또 2배 가죠. 또 조정 나와요. 내가 여기서도 안 샀는데 여기서 사야 돼? 또 가죠. 원전도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전 팔로잉은 제가 제 유튜브에서 주기적으로 재료라든지 중요한 내용들 또 가끔 등장하는 악재 같은 것들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유튜브 통해서 추가 의견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자까지 해서 제일 중요했던 노이즈들은 이 3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상법 개정이 곧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초당적인 법안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국내 재료가 플러스로 붙었다는 거. 이제 글로벌에서 반등만 나오면 못 갔던 애들이 한번 튈 건데 그때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료가 있었는데 오늘 장중 차익이 나왔다라는 거. 뭐 악재가 붙은 거 아닙니다. 장중에 차익이 좀 발생한 건데. 그리고 두산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내려간 건 있죠. 뭐 두산 로보틱스에서 자금 조달하는 형태도 있었고. 자, 물론 그런 건 좀 사이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라면,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시장 볼 때 국내 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어디를 좀 기준으로 봐야 되나를 봤을 때 사실 이 코스피 랠리가 꽤나 오랫동안 나왔어요. 2달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ADR 기준으로 보면요, 이 과열 구간이거든요. 과열, 약간 조정, 다시 과열 진입이 됐어요. 이게 보면 5월 초부터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랠리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코스닥은 생각보다 소외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 안에서도 잘 갔던 애들은 있어요, 개별적으로. 근데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 비중이 높은 애들을 보면 지금 시점에서 바이오가 일단 제일 높죠.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 정도가, 2차전지가 이제 시총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코스닥에서 이제 파이는 좀 작아졌어요. 근데 하여튼 요 정도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얘네들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피의 주요 종목, 원전이라든지 뭐 지주사라든지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약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그럼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라고 봤을 때 뭐 각각 해석을 해야 되지만 사실 저는 이 유동성의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 포지션 뭐 제가 뭐 샀어요, 뭐 들고 있어요, 이거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바이오 반도체를 좀 모아가고 있는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왜냐면 시장은 어차피 우리 시장의 항상 특징이 뭐였냐면 또 키 맞추기로 갑니다. 자, 키 맞추기가 뭐냐? 코스피가 이렇게 쫙 올라갔어요. 자, 그럼 코스닥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가냐? 코스피가 좀 쉬어요. 따라갑니다. 물론 중간중간 노이즈가 있겠죠. 이야기 드렸던 상법 개정이 어떻게 결론이 나냐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겠지만 결국에는 키가 어느 정도 맞춰지는 구조가 항상 우리 시장에서는 등장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좀 그런 측면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반기에 제가 이제 글로벌 이야기 드릴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주요 키워드가 이제 금리로 바뀌었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드렸어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가 가장 화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가의 움직임이 증시의 영향도가 제일 컸다라면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 미증시 움직이는 폭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 뭐죠? 트럼프 대통령 나와서 욕하는 거 많이 나오죠. 누구 욕하냐? 파월 의장 욕하고 있습니다. 금리 내리라고. 그리고 추가로 7월 8일 날까지 유지가 되는 관세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금리나 관세 같은 경우 주요 키워드로 드러날 게 거의 뻔했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소되는지는 여러분들 좀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사실 금리 인하보다 금리 인하 스탠스가 증시에 적용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성장 업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도체, 뭐 바이오, 2차 전지 다 성장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결국 미증시에서 나오는 이 키워드들이 어느 정도 영향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도 이야기 드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증시 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도 좀 강보합권이었다면 미국도 비슷했어요. 보면 테슬라 같은 기업 오늘 인도량 발표 나오는데 사실 컨센치 하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데 일단 궁극적으로는 업종 간에 조금 갈림이 있었습니다만 빅테크 안에서 살아난 애들 또 누워있는 애들 또 쉬어가는 애들이 좀 갈린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미국장도 지금 매일매일 달라요. 우리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장도 얘네도 막 쭉쭉쭉 올라가나? 아닌가? 애매한가? 조금 애매한 강세다. 네, 신고가 라인은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도달은 했습니다만 모든 업종이 막 쏘고 있고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랑 비슷하게 노이즈들이 좀 껴있다. 말씀드렸던 금리라든지 관세라든지 그래서 좀 눈치 보는 형태가 미국장에도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금리 관련 코멘트들이 많았고요. 관세, 요거 얘기는 좀 드려야겠네요. 지금, 이제 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직접 이야기하죠.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 지금 상원 통과를 했던 이 감세안 적용이 7월 4일, 우리 시간 기준으로 하면, 7월 4일 오후 1시가 됩니다. 이때 이후로 이 감세 법안 통과하고 관세율을 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관세율이라는 거는 상호 관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바이오 반도체 할 때 이 얘기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상호 관세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 왔다 갔다 지금 계속 하고 있죠. 팀 꾸려가지고. 근데 이 상호 관세 협상에 우리나라는 같이 등장할 게 품목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품목 관세가 결정이 안 나가지고 지금까지 못 갔던 업종 대표 2개가 반도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중에서도 CDMO라든지 또 시밀러 하고 있는 기업들은 영향도가 바로 오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관세 노이즈가 끝나는 7월 4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이 관세, 이 두 가지가 이번 주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자, 이번 주는 그렇고, 그럼 하반기 출발하는 7월을 기점으로는 중요한 게 뭘까가 좀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시간상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6월자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네. 수출이 엄청 좋았어요. 그 중에 반도체 역시나 좋죠. 제가 3월부터 반도체 데이터 좋다고 했죠. 주가 못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 관세 노이즈 풀리면 바로 적용될 애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반도체랑 더불어서 이번 수출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2분기 어닝 시즌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출발할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꼭 알아가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애들 지금 뉴스 자료를 좀 가져온 건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업종들 그리고 수출을 기반으로 실적이 2분기에도 좋을 게 뻔한 애들이 새로운 재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색깔이 한 번쯤 변하고 있는 좀 과도기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상법 개정하는 애들도 한번 크게 쐈고 쏜 다음 또 쉬겠죠. 네, 그런 구조 잡힐 거고 그리고 정책 관련 스테이블 코인도 쭉 쏘고 한번 쉬었다가 또 한번 쏠 거 기다리고 있고 순환매가 막 돌고 있거든요. 근데 와중에 이제 주도주의 완전 모든 총체적인 레벨이 바뀌진 않겠지만 실적으로 시장 색깔이 한번 바뀌는 구조가 7월 중에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어서 공방을 드리려고 해요. 내일 오후 4시입니다. 네. 제 유튜브 검색창에 김근우의 근본투자 검색하시면 구독 버튼 누르실 수 있고요. 6월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제 7월에 주요 재료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판단되는 게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주들 그리고
1분기 실적 대비해서 2분기에 턴어라운드 나올 만한 애들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테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명인들의 복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되는 내용 많이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였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